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에 진행할 교재 육면 파우영 중2 2학기 책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5단원, 확률 단원의 두 번째네요. 확률이고요. 자, 유형은 1번부터 16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문제 번호는 1224번부터 1360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내용부터 보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확률의 뜻. 확률이 뭐냐? 자,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한다. 확률. 자, 확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뭐 로또 될 확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률들이 있죠. 자, 원래 그 확률이라 하면은 어떤 동일한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그 반복한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걸 일단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있으면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눈이 1, 2, 3, 4, 5, 6. 자, 이 6가지가 있죠? 자, 그럼 내가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그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올 확률 얼마일까요? 보통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그래서 주사위를 딱 한 번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주사위 던져보면 6번 던졌는데 6번 던져가지고 그 중에 한 번이 1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운에 따라서는 6번 던지는데 6번 전부 다 2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 하면은 이러한 시행을 무수히 많이, 무한대에 가깝게,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모르지만 무한히 많이 라는 뜻이 무한대인데, 자, 무한대에 가깝게 이 주사위 던진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막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주사위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한 대여섯 번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시행을 통해서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상대도수. 상대도수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도수 분포표 배웠을 때 배웠죠? 예를 들어서 도수 분포표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도수 분포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계급, 그 다음에 도수 이런 식으로 뭐 1부터 3까지, 3부터 5까지, 5부터 7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포함되는 도수가 뭐 3, 5, 뭐 12 이렇게 있고, 자, 이때 옆에 상대도수. 상대도수는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는 형태였죠. 전체. 그러니까 전체 도수. 총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해서 나타내는 게 상대 도수였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 5, 12 다 합치면 20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의 상대도수는 20분의 3. 그 다음에는 20분의 5. 그 다음에 20분의 12. 그래서 항상 어떤 특정 도수 분포표에서 모든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모든 상대도수의 합은 1이 되더라. 이렇게 배웠었죠. 그 상대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내용.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N. 총 N가지 N가지 경우가 있더라. 자, 그리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면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N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지이다. 이럴 때 그 확률은 N번 중에 A번 나왔다. 그게 바로 이 녀석의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 알겠죠?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뭐다? 확률이다. 아까 얘기했던 주사위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에서 주사위의 눈은 6가지.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 자, 그러면 내가 주사위에 딱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짝수면은 2, 4, 6. 몇 가지? 3가지니까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딱 던졌을 때 그 주사위 눈이 짝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뭐 밑에 예시를 잡아놓은 것도 그 비슷한 얘기인데 밑에 예시 같은 경우에 3의 배수네? 3의 배수. 자, 그러면 주사위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가지수는 1, 2, 3, 4, 5, 6, 6가지고 자, 주사위 눈 중에 3의 배수는 3이랑 6 몇 가지? 2가지니까 6분의 2가 바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란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경우분에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녀석이 나올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확률의 기본 성질. 자, 확률은 이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P는 0 이상 1 이하다. 확률은 무조건 0보다는 가끔은 크고 1보다는 가끔 작다.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자, 주사위 눈은 1, 2, 3, 4, 5, 6, 6가지죠. 근데 내 주사위 던졌는데 음수가 나올 확률. 음수. 주사위의 눈이 음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음수가 나올 수 있나? 없죠. 그럼 0가지. 그럼 6분의 0 해서 이때 확률은 0. 즉 확률이 0이란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2번 내용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주사위 던졌을 때 자연수인 눈이 나올 확률. 자연수인 눈이 나올 확률. 참고로 주사위의 눈 1, 2, 3, 4, 5, 6은 모두 자연수죠. 즉 6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확률은 6분의 6이 돼서 얼마? 1. 자, 그래서 확률에서 1이나 하면 무조건 뭐다? 100%를 의미하는 거야. 100%.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이 1이다. 뭐 밑에 내가 예를 들어놨죠. 첫 번째,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홀수,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온다. 주사위 있는 6개 중에 홀수는 1, 3, 5. 몇 개? 3개니까 6분의 3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7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0이 돼서 0이다. 왜? 주사위 눈 중에 7은 없으니까. 자, 그 세 번째, 1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주사위 눈 중에 1 이상인 거는 1, 2, 3, 4, 5, 6 다 해당하기 때문에 6분의 6이 돼서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0에서 1 사이가, 0과 1 포함해서. 이때 0이 되는 경우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자, 그 다음에 1이 나온 경우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쉽죠? 자, 그 다음 밑에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보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래. P.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된다? 1에서 그 반대 경우를 빼면 된다. 왜냐하면 확률에서 1이라는 건 100%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날 확률 P일 때 그 반대 일어나지 않는 거는 그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죠. 1 빼기 P.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죠. 자, 그 밑에 예시를 보면, 자, 2개의 당첨 제비가 섞여 있는 9개의 제비 중에서 1개의 임의를 뽑을 때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은 얼마다? 9개 중에 당첨 제비가 2개니까 9분의 2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당첨 제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된다? 1에서 100%에서 9분의 1을 반대 경우로 빼면 된다. 그래서 얼마? 9분의 7이 된다.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제비 9개 중에 당첨이 아닌 제비 몇 개? 2개를 빼면 7개. 그래서 9분의 7.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이게 확률 같은 거 계산할 때 특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알아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네 번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자. 그럼 이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좀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앞에 나왔던 경우의 수랑.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근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사건의 사건, 즉 경우의 수를 확률로 바꾼 거일 뿐이고요. 알겠죠? 밑에 예시를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 이하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자, 2 이하는 1하고 2 두 개밖에 없죠? 그 다음 4 이상은 4, 5, 6 세 개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녀석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2 이하면서 4 이상인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2 이하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1하고 2 두 개밖에 없으니까 6분의 2. 4 이상은 4, 5, 6 몇 개? 3개이기 때문에 6분의 3.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분의 5가 된다라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냥 경우의 수를 확률로 바꾼 거일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도록 하면 자, 다섯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로 가자. 자, 이때 두 사건은 일단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건이어야 돼. 서로 얘가 일어나면 얘가 안 일어나고 반대로 얘가 일어나면 얘가 안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자, 우리 앞에서는 경우의 수랑 비슷하죠. 경우의 수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했던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밑에 예시를 보면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전은 앞면, 그리고 동시에 주사위는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동전은 앞면 나올 확률, 즉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오타 있네. 이 더하기 아니야. 곱하기 돼야 돼. 동전은 2분의 1이 되고요. 주사위는 5 이상이니까 5 이상이면 5랑 6 두 가지가 있으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사건을 뭐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된다. 동전은 앞면이고 주사위는 5 이상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때 중요한 거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동전이 앞면에 나오면은 주사위가 5 이상 눈이 나올 확률이 뭐 5 이상 나올 확률이 뭐 바뀐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건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면 영향 끼치는 상태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 영향 끼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사건을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여섯 번째.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자, 이게 뭐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뭔가 어떤 행위를 할 때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첫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놓고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 자,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넣으면 나중에 꺼낼 때 처음과 같은 조건에서 꺼내게 되므로 처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나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어떻다?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이 있어, 공. 공이 1번부터 5번까지 표시가 된 공이 있고요. 내가 이 공 중에 하나를 꺼낼 거야. 근데 내가 꺼내고 싶은 거는 짝수야, 짝수. 짝수의 수가 적힌 공. 자, 그럼 첫 번째 꺼낼 때 확률. 공 5개 중에 짝수는 몇 개? 2랑 4 2개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근데 내가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 그럼 다시 공은 5개 원상복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공을 뽑아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된다? 똑같이 5분의 2가 될 거라는 얘기죠. 상태의 변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연속해서 꺼내는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으므로 나중에 꺼낼 때는 처음과 다른 조건에서 꺼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사건에게 일어날 확률과 나중에 사건에게 일어날 확률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예시를 봅시다. 검은 공 3개가 있고요. 흰 공 2개가 있어. 그럼 총 5개가 있는 거죠. 자, 이 주머니에서 연속해서 2개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해보자. 자,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 자, 그럼 첫 번째 공 뽑았을 때 그 꺼낸 공이 흰 공의 확률은 2개 합치면 총 5개 중에 흰 공 몇 개? 2개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할 때는 꺼낸 공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처음이랑 상태가 똑같아지는 거죠. 조건이. 그래서 두 번째 공을 꺼낼 때도 5개 중에 흰 건 몇 개? 2개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연달아 발생한 사건이니까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은 총 확률은 25분의 4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그럼 첫 번째 공을 꺼낼 때 그 흰 공의 확률은 5개 중에 몇 개? 2개, 5분의 2. 자, 그러면 흰 공을 꺼낸 상태에서 또 흰 공을 뽑아야 돼. 근데 이 경우에는 공을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총 공은 4개가 되겠죠. 앞에서 뽑은 흰 공을 빼야 되니까. 그 4개 중에 흰 공은 몇 개? 이미 흰 공 1개는 앞에서 뽑았으니까 남은 건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도 흰 공 뽑을 확률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연달아 일어나서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두 사건의 확률은 서로 곱해줘야 전체 확률 얼마? 10분의 1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상복구, 내가 뭔가 사건을 했을 때 그 사건을 원상복구 시키면 처음이랑 두 번째랑 똑같은 확률이 되는 거고,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은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의 경우에 따라서 뭔가 확률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쉽죠? 뭐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7번째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봅시다.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 넓이로, 그 어떤 특정한 도형의 전체 넓이로.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로 생각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즉,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이렇게 해서 그 도형에서의 넓이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밑에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원판은 6등분한 간격의 하사를 쏠 때 짝수가 적힌 부분의 꽂힐 확률. 자, 그럼 일단 전체 넓이는 뭐로 본다? 이 6등분, 똑같은 게 몇 개? 6개 있으니까 6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 6이라는 넓이 중에서 짝수가 적힌 부분의 넓이 2, 4, 6 몇 개? 3개니까 저 3개, 우리 지금 이 각각의 넓이를 1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개니까 3개를 1, 1, 1 더하면 3. 그래서 전체 넓이 6분의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3. 그래서 확률은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뭐 똑같 별깔입니다. 그 도형의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녀석의 도형의 넓이, 그걸 하게 되면 도형에서의 확률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 설명 다 했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확률의 뜻. 문제는 1224번이고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0장의 카드를 뒤집어 놓고 한 장을 뽑을 때 6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카드 수는 몇 장? 전체 100장. 100장 중에 위에 뭐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카드 수. 자, 우리가 원하는 카드는 6의 배수죠. 6의 배수면 당연히 6, 12, 18, 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아마 96으로 끝나겠네요. 96. 자, 그럼 100장 안에 6의 배수가 몇 개 있습니까? 뭐 대략 100을 뭐로 나눠보면 뭐 6으로 나눠보면 알 수 있겠죠. 6일은 6, 40이니까 6, 6에 36, 나머지 4. 자, 그러면은 100 안에는 6의 배수가 16개 있으니까 6의 배수 이루어진 카드가 16장. 즉,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카드 수니까 전체 카드 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카드 수 100분의 16. 이게 바로 6의 배수가 적힌 카드 뽑을 확률이란 거죠. 뭐 굳이 약분까지 하게 되면 25분의 4가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전체 경우분의 우리가 구해야 될 그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경우의 수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확률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확률의 기본 성질 1231번.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P는 0 이상 1 이하다. 맞죠? 뭐 확률은 반드시 0 이상 1 이하에서만 발생하죠. 2번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P다. 역시 맞죠? 모든 경우의 확률이 1이고 거기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를 뭐 하게 되면 빼게 되면 그 남은 것들은 이제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P가 1이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1이면 사건 A는 반드시 일어난다. 무조건 어떤 경우든 확률이 1이라는 거는 100% 무조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4번 P가 0이면 사건 A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빵 퍼센트라는 뜻이죠. 빵 퍼센트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자, 5번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이다. 자, 5번은 갑자기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우의 수. 딱 경우의 수가 1이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건 A가 무슨 사건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 뭐 그런 경우였으면 주사위 중에서 짝수의 눈은 2, 4, 6. 몇 개? 3개니까 이 경우의 수는 3이 되는 거죠. 경우의 수는 3. 만약에 뭐 2 이하의 눈,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물으면은 주사위 눈 중에서 2 이하는 1하고 2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는 2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건이 무슨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경우의 수란 거는. 그래서 1이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 자, 유형 3번 확률, 방정식과 분식. 문제는 1234번이고요. 주사위 한 개에 2번 던져서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x, 나중에 나온 눈의 수를 y라 할 때 2x 플러스 y가 9 미만이 될 확률을 구해라.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를 했을 때 2x 플러스 y가 9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건 역시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죠. 처음에 x가 1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x가 1일 때. x가 1이 되게 되면은 2 플러스 y가 9보다 작아야 돼. 이때 y는 1부터 6까지 다 되죠? 6 더하기 2는 8이니까 9보다 작으니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x가 1, y도 1, x가 1, y는 2, x가 1, y는 3 해가지고 x는 1, y는 6까지 총 6가지 경우가 가능하네요. 6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x를 이렇게 되면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4니까 4 플러스 y는 9. 자, 이때의 y 값은 4랑 더해서 9보다 작은 거 1부터 어디까지? 5를 넣게 되면 9랑 같아지니까 4까지가 가능하겠죠. 총 몇 가지? 4가지. x는 2, y는 1, x는 2, y는 2 이렇게 해서 x는 2, y는 4까지 4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3일 때 3이 6 더하기 y는 9보다 작다. 자, 이때 y 값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이 되면 9랑 같아지니까 1부터 2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4일 때 4를 넣게 되면 8 더하기 y는 9보다 작아야 된다. 자, y도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이 1인데 1을 넣자마자 9가 돼서 9는 9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결국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제일 처음에 x가 1일 때 6가지, x가 2일 때 4가지, x 3일 때 2가지, 즉 6 더하기 4 더하기 2, 총 몇 가지? 12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근데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처음에 주사위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 즉 6. 근데 우리 두 개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의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11, 12 해서 16. 그 다음 첫 번째 주사위 2일 때 두 번째 주사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해서 역시 6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36가지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고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2가지.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녀석의 확률이다. 약분하면 얼마? 3분의 1. 답은 1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확률 기본 정의, 확률이라는 건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4번 확률, 세우는 경우. 자, 문제는 1244번이고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한 줄로 설 때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여 설 확률을 구해라. 자, 내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확률이라는 거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찾는 그 경우의 수. 이게 바로 확률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한 줄로 서는 게 모든 경우거든. 즉, 이 5명의 학생이 한 줄로 설 수 있는 모든 반법수, 그게 바로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다섯 명이 한 줄로 서는 방법 앞에서 배웠죠. 5, 4, 3, 2, 1. 총 얼마? 120까지가 가능하죠. 이게 바로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여학생 두 명이 이웃하는 거거든? 자, 그럼 이 여학생 두 명은 어떻게 해? 마치 한 명처럼 여학생 두 명이 한 명처럼 묶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남학생 3명. 남. 자, 그럼 여학생 두 명은 마치 한 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 한 명과 남은 3명, 즉 총 몇 명?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뭐였죠? 4, 3, 2, 1.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드는 여학생 두 명이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여학생 두 명이 이웃하여서는 모든 방법의 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23가? 4, 3, 12, 24. 근데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48. 자, 우리가 찾는 녀석의 경우의 수가 48가지야.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 120, 즉 5명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수 중에 우리가 찾는 거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는 48.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뭐 12로 약분하게 되면은 10분의 4, 또 2로 약분하면 얼마?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 답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요번 유형 5번 확률 뽑는 경우 문제는 1251번이고요. 자, 여학생 5명과 남학생 3명을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을 때 회장은 여학생, 부회장은 남학생. 이 뽑힐 확률 구해라. 자, 그럼 일단 모든 경우의 수, 즉 8명 중에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3명, 총 8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모든 경우의 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뽑는 사람이 회장, 두 번째 뽑는 사람을 부회장을 봤을 때 첫 번째 회장을 뽑는 방법 수는 8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니까 8가지. 그 다음에 부회장을 뽑는 방법의 수는 앞에 뽑힌 회장을 제외한 몇 명? 7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니까 7가지. 그래서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8, 7에 56. 이게 바로 이 8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모든 방법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근데 원하는 거는 회장은 여학생, 부회장은 남학생. 자, 그러면 첫 번째 회장 뽑고 두 번째 부회장을 뽑는다 봤을 때 근데 회장 여학생이야. 여학생 총 몇 명? 5명. 5명 중에 1명을 회장으로 뽑아야 되니까 회장인 여학생 뽑는 방법수는 5가지. 5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회장인 남학생 뽑는 방법은 남학생 몇 명? 3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니까 방법수는 3가지. 남학생이 부회장 뽑는 방법수. 그래서 두 개가 연달아 일어나서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은 3, 5, 15. 15가지의 방법수가 있다. 즉, 경우의 수가 15란 얘기죠. 자, 그러면 회장과 부회장 뽑는 모든 방법수는 56가지. 56분의. 우리가 찾는 회장은 여학생, 부회장 남학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5가지.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경우의 확률이다. 우리 찾는 사건의 확률이다. 자, 약분되나? 안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게 답이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6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문제는 1258번입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 구해라.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 자, 우리가 보통 확률 문제 풀 때 이런 스타일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 근데 어떻게 풀었을 때 가장 심플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자, 서로 다른 눈. 예를 들어서 주사위 A, B로 봤을 때 A가 1인 눈이 나왔다. 그럼 B는 다른 눈이 나와야 되니까 1을 제외한 2부터 얼마까지? 6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주사위는 2가 나왔다. 그러면 B 주사위는 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제외해야 되니까 3, 4, 5, 6 해서 몇 가지? 5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까이 경우를 다 구해야 되느냐?
그게 좀 귀찮다는 거죠. 물론 쉽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자? 반대 확률. 우리가 찾는 거에 반대 확률을 빼자. 반대 확률 빼자. 그러면 그게 그 결과가 바로 뭐다? 우리가 찾는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찾는 사건은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사건이거든. 자, 이거의 반대 경우. 서로 다른 눈의 반대 경우는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겠죠? 서로 같은 눈. 자, 두 주사에 던졌을 때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 뭐 뻔하죠? 11, 22, 33 해서 어디까지? 66까지. 몇 가지 경우? 누가 봐도 6가지 경우밖에 없죠? 11, 22, 33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에 주사위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뒤에 B 주사위 눈이 나올 수 있는 6가지. 그래서 66에 36.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거의 반대 경우, 즉 두 눈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6가지. 자, 그러면 이걸 빼자. 어디에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자. 1 빼기 36분의 6. 약분하면 6분의 1이죠. 그럼 1에서 6분의 1을 빼면 그 결과 값은 당연히 6분의 얼마? 5가 되겠네요. 즉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경우다. 아, 난 싫다. 난 그냥 다 구할란다. 뭐 그래도 되죠. 왜냐면 36가지 중에 우리가 찾는 거 A, B 두 주사의 눈이 다른 경우 1은 2부터 6까지 2일 때는 2만 빼면 되니까 1부터 1, 3, 4, 5, 6 몇 가지? 5가지. 결국 3일 때도 5가지, 4일 때도 5가지 다 똑같이 5가지 나올 거 뻔하죠. 근데 그 5가지씩 나오는 게 몇 녀석? A가 1부터 6까지일 때, 즉 6가지니까 6, 5, 30. 계산하면 얼마? 6을 약분하면 6분의 5. 역시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좀 더 심플하죠. 반대 경우 찾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주어진 대로 계산할지 아니면 100% 확률 1에서 반대 경우 빼서 계산할지 이걸 좀 구분을 잘해야 돼요. 특히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더 심해집니다. 중학교는 보통 문제가 쉬우니까 어떻게든 해도 풀리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계산에 필요한 노력이라든가 시간 같은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생각 좀 잘해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적어도 뭐뭐뭐가 있을 때의 확률. 문제는 1266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적어도 1개는 앞면. 자, 적어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적을 때 앞면이 가장 적어도 1개는 앞면이다. 그 말은 앞면이 2개도 괜찮고 3개도 괜찮다는 얘기죠. 최소한 1개만 1개 이상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문제를 풀려면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앞면이 1개일 때. 1개일 때. 두 번째, 앞면이 2개일 때. 세 번째, 앞면이 3개일 때.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세 확률은 뭔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 다른 사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확률끼리 다 뭐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귀찮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얘보다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어떨까? 즉 앞에서 얘기했던 1 빼기 반대 경우의 확률. 반대 확률 빼는 형태로. 아유,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냐? 이 방법 쓰는 게 어떨까? 보통 문제에 적어도 라는 말이 주어지면 1 빼기 반대의 경우를 반대 확률 빼는 걸 푸는 게 좀 더 심플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반대 확률. 앞면이 적어도 1개는 앞면, 즉 앞면이 1개, 2개, 3개인 경우를 제외한 남은 경우. 어떤 경우죠? 앞면이 하나도 없는 경우죠. 앞면이 하나도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 확률이란 거는 앞면이 없는 경우야. 앞면이 없는 경우. 자, 동전은 3개 던져, 3개. 동전은 하나, 둘, 셋. 그럼 첫 번째 동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이냐, 뒤냐. 두 번째도 똑같이 앞이냐, 뒤냐. 얘도 앞이냐,
뒤냐. 즉 각각의 동전 하나당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거든. 앞뒤, 앞뒤, 앞뒤. 그래서 얘들 다 곱하게 되면 총 몇 가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동전 3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8가지.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원하는 건 뭐다? 앞면이 없는 경우. 앞면이 없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다 뒷면, 뒷면, 뒷면. 이게 다 동전 3개가 다 뒷면에 놨을 때. 즉, 그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확률 얼마에서? 1에서 우리가 찾는 거의 반대 확률, 즉 8분의 1 빼게 되면 나오는 값이 얼마? 8분의 7.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찾는 경우. 즉, 앞면이 적어도 한 개 있는 경우. 즉, 앞면이 한 개일 때 확률, 앞면이 2개일 때 확률, 앞면이 3개일 때 확률을 싹 다 뭐 한 거? 더한 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이걸 만약에, 난 직접 구해보고 싶다. 반대 이렇게 빼는 거 말고. 자, 그러면 동전 3개를 A 동전, B 동전, C 동전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앞면이 한 개인 경우. 앞면이 한 개인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3가지가 있죠. 3가지. 왜? A가 앞면이냐, B가 앞면이냐, C가 앞면이냐. 3가지. 자, 두 번째. 앞면이 2개인 경우. 앞면이 2개인 경우 3개 중에 2개가 앞면이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한 개의 동전만 뒷면이라는 얘기죠. 즉 A만 뒷면이냐, B만 뒷면이냐, C만 뒷면이냐. 그래서 역시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앞면이 3개인 경우. 그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모든 동전이 다 앞면인 경우. 그래서 총 가까이 가질 수 몇 가지? 3가지, 3가지, 1가지. 즉 다 합치면 몇 가지? 7가지.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8가지. 즉 8분의 7.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하는 찾는 그 사건의 확률이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다 구해서 더하는 형태의 구해도 되긴 하지만 보통은 얘가 더 심플하죠. 전체 확률 1에서 반대 경우 빼는 게 더 심플하죠. 생각하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써먹을 줄 아세요. 특히 적어도란 말이 있을 때 보통 반대의 경우를 빼는 걸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문제는 1273번이고요.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8이 될 확률. 5 또는 8이 될 확률. 자, 일단 주사위 2개 던졌다. 그럼 A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 1, 2, 3, 4, 5, 6. 그 다음 B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도 역시 1, 2, 3, 4, 5, 6. 근데 두 사건이 동시에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 찾고 있는 거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8. 자, 그럼 일단 5가 되는 경우. 5. 자, 앞에 걸 A 주사위 눈, 뒤에 걸 B 주사위 눈으로 해서 순수쌍을 만들어 보면 5가 되는 경우. 앞에 A 주사위가 1, B 주사위 눈이 4인 경우. 그 말은 뒤집어서 4, 1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 주사위가 2, B 주사위 3. 그럼 바꿔서 A가 3, B가 2도 되는가.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두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확률이란 거는 모든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서 5가지. 이게 바로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확률이죠. 자, 두 번째, 8이 되는 경우. 8. 자, 그러면 A 주사위는 2일 때, B 주사위는 6. 그럼 마찬가지로 A가 6, B가 2일 때랑. 자, 그 다음에 A가 3일 때, B는 5. 반대로 A가 5일 때, B는 3. 그 다음에 A가 4일 때, B는 4. 얘는 뭐 뒤집을 필요가 없죠. 둘 다 똑같이 4니까. 총 몇 가지? 역시 5가지죠.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될 확률이란 거는 모든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 우리가 찾는 게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사건, 합이 5가 되는 경우랑 8이 되는 경우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동시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사건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동시 또는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 그래서 36분의 5랑 36분의 5를 더하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이것 또는 이 사건의 확률이다. 자, 합치면 36분의 얼마? 10이 되겠네요.
약분 2로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 18분의 5.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몇 번? 4번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뭐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에 일어날 확률, 그러면 두 사건이 서로 동시 또는 연속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서로 영향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면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뭐하면 더하면 이 사건 A 또는 사건 B에 일어날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 경우수는 거의 똑같죠? 자, 다만 앞 경우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확률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뿐이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근데 잠깐만. 내가 계산 잘못했네? 앞에 36분의 5가 아니라 4잖아, 4.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지. 자,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6분의 얼마? 9. 약분하면 4분의 1. 이게 틀렸네요. 답은 4분의 1입니다. 왜 계산을 이상하게 하지? 내가 만들어 놓고. 자, 알겠죠? 이게 36분의 5 아니에요? 4예요, 4. 자, 어쨌든, 이제 진짜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두 사건 A, B가 동시 또는 연속해서 일어날 확률. 문제는 1287번이고요. 자, 오른쪽 전기 회로에서 세 스위치 A, B, C가 닫힐 확률이 각각 5분의 2, 3분의 8분의 3이다. 이때 종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해라. 자, 여기 보면 스위치가 A가 하나 있고요. B 스위치가 있고요. C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건전지가 있고요. 종구는 여기 있습니다. 종구. 동그랗게. 이 종구에 있어요. 이게 그림이 컬러라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게 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스위치에 닫힌다는 거는 연결된다.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건전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고, 여기 종구가 있다. 자, 그러면 종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모든 스위치가 다 닫혀야 되겠죠. A, B, C가 다 닫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녀석이 닫히는 게 동시에 발생해야 되죠. 동시에 닫혀야지,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이 세 스위치가 동시에 닫힐 확률을 찾으면 됩니다. 동시에 발생한 사건.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동시에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보면 된다? 그 각각의 확률을 다 곱해주면 된다. 마치 경우의 수, 앞에서 경우의 수 구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자, 닫힐 확률이 각각 5분의 2, 3분의 1, 8분의 3이니까 얘들 다 뭐 하자? 곱해주면 된다.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그러면 약분하면, 또 약분하면 이렇게. 그럼 답은 얼마? 20분의 1. 끝?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유형 10번. 확률의 덧셈과 곱셈. 자, 문제는 1301번이고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한 개. 근데 한 개는 동전, 한 개 주사위. 이때 동전은 앞면,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동전은 뒷면, 주사위는 12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구해라. 그러면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죠. 사건이 크게 두 가지. 동전 앞면, 주사위는 홀수인 사건 하나. 그 다음에 동전은 뒷면, 주사위는 10의 약수인 사건 둘. 두 사건이 있는 거고, 두 사건 서로 전혀 관계가 상관이 없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관이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뭐하면?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사건이 동전을 앞면, 주사위는 홀수눈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사건은 동전은 뒷면, 주사위는 10의 약수눈이 나오는 사건은 2번 사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1번 사건이 나올 확률, 1의 확률과 2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된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동전은 앞면. 자,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딱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 동전의 모든 경우에서는 앞과 뒤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앞면이니까 2분의 1. 자,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 눈은 총 몇 개? 6개. 이 중에서 홀수의 눈은 1, 4, 5. 몇 개? 3개. 자, 우리는 이게 주사위랑 이걸 동시에 던졌어. 즉,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곱해줘야 되겠죠? 알겠죠? 이게 바로 1번 사건의 확률. 더하기. 요번에 2번 사건. 동전이 뒷면에 나와야 된다. 그럼 역시 동전이 이 뒷면에 나올 확률은 앞과 뒤 둘 중에 뒷면 하나.
자, 그 다음 주사위는 10의 약수의 눈. 10의 약수를 하면은 1, 2, 3, 4, 6, 12. 근데 우리는 주사위 눈이니까 6 이하인 거. 몇 가지? 5가지. 주사위는 6개 중에 5개면 된다. 근데 우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 12분의 3. 뒤에 거 계산하면 얼마? 12분의 5. 그 두 개를 더하면 얼마? 12분의 8.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두 사건, 이것 또는 이거의 확률이 되는 거죠. 1번 사건 또는 2번 사건의 확률.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5번. 끝?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문제는 1315번이고요. 두 학생 A, B의 자유투 성공률이 각각 A 학생은 7분의 4, B 학생은 15분의 7이다. 이때 A, B가 동시에 자유투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자유투 성공할 확률. 적어도 한 명. 자,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다는 것은 한 명만 성공해도 되고 둘 다 성공해도 된다는 얘기죠. 경우가 크게 두 가지죠. 자,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적어도가 있으면 보통 어떤 경우? 1 빼기 반대 확률. 반대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다의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둘 다 실패하는 경우죠. 즉, 전체 확률에서 둘 다 실패할 확률을 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둘 다 실패 확률 한번 생각해볼까? 자, A가 성공률이 7분의 4야. 그러면 A의 실패할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성공할 확률 7분의 4를 빼면 되겠네요. 이게 학생 A가 실패할 확률. 자, 그 다음에 학생 B가 실패할 확률도 마찬가지죠.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면? 성공할 확률 15분의 7을 빼게 되면 나오는 게 바로 반대 경우. 실패할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동시에 던졌으니까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면 곱하게 되면 두 학생이 동시에 실패하는 게 되는 거죠. 즉 7분의 3 곱하기 15분의 8이 두 학생이 동시에 자유투 실패할 확률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적어도 한 명 성공하는 거. 즉 이거의 반대 경우니까 1에서 동시에 실패할 경우의 확률을 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게 계산이 약간 좀 거시기 한데 약분이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 35분의 8 이게 동시에 실패할 확률이네. 자, 그러면 1, 즉 35분의 35에서 35분의 8을 빼게 되면은 35분의 얼마? 27이 되나? 그렇겠네요. 더 이상 약분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35분의 2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답은 몇 번? 5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역시 적어도란 말이 주어지면 보통 어떻게 계산하는 게 1 빼기 반대 확률 계산하기 편하다. 만약에 난 싫다. 난 그냥 있는 그대로 풀란다.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하는 경우. 첫 번째, 한 명만 성공하는 경우. 두 번째, 둘 다 성공. 이 각각을 계산해서 더 할란다. 뭐 그래도 상관없죠. 자, 한 명만 성공하는 경우란 거는 A만 성공. 자, A만 성공한다는 거는 A는 성공, B는 실패. A가 성공할 확률은 7분의 4. B가 실패할 확률은 1에서 성공할 확률 뺀 거 이거.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곱해주면 이게 바로 A만 성공할 확률. 마찬가지 방법으로 B만 성공할 확률 구하고 둘 다 성공할 확률 또 구하고 그래서 각각 구한 것들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아니면 각각은 다 다른 경우니까 더해주면은 똑같은 확률이 나오긴 하는데 좀 더 귀찮겠죠, 계산이. 그래서 1 빼기 반대 확률을 계산해라 라는 얘기예요. 좀 더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로 되어 있죠. 자, 문제는 1326번이고요.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5개, 총 몇 개? 10개가 들어있네요. 10개. 자, 이 주머니에서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다시 한 개를 더 뽑는다.
자, 뽑아서 확인 후에 다시 넣어서 또 뽑는 거야. 뽑는 걸 두 번 한다는 얘기죠. 이때 두 개 모두 무슨 공? 노란 공의 확률 구해라. 자, 그럼 처음에 노란 공 뽑을 확률. 총 공 몇 개? 10개 중에 노란 공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네요. 10분의 2.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 노란 공 뽑을 확률. 근데 우리가 이 노란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기 때문에 공의 개수는 그대로 10개. 이 안에서 노란 공의 개수도 그대로 2개. 그래서 두 번째 노란 공 뽑을 확률도 10분의 2죠. 우리 이 두 사건을 연달아 발생해서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줘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즉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답은 얼마? 25분의 1이 되겠네요. 쉽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 연수가 뽑는 경우의 확률인데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문제는 1332번이고요. 자,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다. 이때 A, B 두 사람이 차례로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A, B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라. 모두 당첨돼야 돼. 단, 한 번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뽑으니까 A가 당첨. A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냐면 제비 10개 중에 당첨이 몇 개? 3개. 이게 바로 A가 당첨이 될 확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도 뽑아야 돼. 근데 B는 뽑을 수 있는 제비가 총 9개야. 왜? 이미 앞에서 A가 당첨 제비를 뽑았거든. 제비 하나 뽑았기 때문에 남은 건 9개. 자, 이 중에서 B도 뭘 뽑아야 되죠?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죠. 근데 당첨 제비는 남은 게 몇 개입니까? A가 뽑은 거 제외하고 몇 개? 2개. 자, 그래서 이게 바로 A가 뽑은 상태에서 B도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어떻게 연달아 발생해서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A, B 모두 당첨될 확률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약분하면 1, 3, 1, 5. 답은 얼마? 15분의 1이 되겠네요. 끝?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게임에서 이길 확률. 문제는 1344번이고요. 자, A, B 두 사람이 1회에는 A, 그 다음 두 번째는 B, 3회에는 다시 A, 4회에는 다시 B.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위 한 개를 번갈아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대. 알겠죠? 자, 6의 약수의 눈이 먼저 나오는 3이 이기는 것으로 할 때. 자, 던졌을 때 6의 약수 눈이 나오면, 이기는 거죠. 참고로 6의 약수라 하면은 1, 2, 3, 6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4개의 눈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기는 거다. 이때 4회 이내에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라. 4회 이내, 4회 되기 전에. 자, 그러면 A가 우리가 주사위 던지는 게 A 먼저, B, 다시 A, B. 그러면 4회 이내니까 이 안에 승부가 나야 된다는 거죠. 이 4번 이내에서. 그러면 딱 봐도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 바로 이기거나 세 번째 이기거나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번 이기는 경우, 두 번째 다시 이 세 번째에서 던져서 이기는 경우. 자, 각각 구해보면 첫 번째 한 번 이기는 경우, 한 번 딱 던지자마자 A가 바로 6의 약수이 나오는 경우죠. 즉 6의 약수 몇 개? 1, 2, 3, 4, 4개. 저 4개 중에 한 개 나오면 된다. 즉 약분하면 얼마? 3분의 2. 바로 한 번 이길 확률. 자, 그럼 두 번째. 처음에 A가 이제 세 번째 던져서 이기는 경우. 즉 처음에는 6의 약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B도 6의 약수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A가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죠. 자, 그러면 처음에 A가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얼마? 저거 4개를 제외한 남은 2개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6개 중에 저 4개를 제외한 2개 나와야 되고요. 끝으로 다시 A가 던졌을 때는 6개 중에 6의 약수, 저 4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4가지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얘들이 연달아 발생한 사건이니까 서로 뭐 해줘야? 곱해줘야 하나의 확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뭐 굳이 약분하자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27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가 한 번에 이길 확률 3분의 2. A가 세 번째 던져서 이길 확률은 27분의 2. 이 각각의 경우는 뭐예요? 이 각각의 경우 둘 다 우리가 찾는 경우고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동시에 일어나거나 뭐 이런 전혀 그런 관련 없는 사건이죠. 완전 다른 경우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사건의 확률을 다 뭐하자? 더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개 더하게 되면 27분의 3, 9, 17, 9, 18. 18 더하기 2는 20이 되겠네요. 자, 이게 4회 이내에 A라는 친구가 이길 확률이다.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죠? 경우를 나눠서 각각의 경우를 계산한 다음에 서로 이 각각의 경우는 완전 다른 경우니까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수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각각의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더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5번 여러 가지 확률. 문제는 1350분이고요. 자, 어느 날 눈이 내렸다면 그 다음날 눈이 내리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눈이 내릴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이때 월요일에 눈이 내리지 않았을 때 이틀인 수요일에 눈이 내릴 확률 구하라. 자, 일단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 의미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표로 만들어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문제 보니까 월요일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월요일에 눈이 내리지 않았어. 자, 그 말인즉슨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역시 눈이 안 내렸을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찾는 거 수요일날 뭐 하는 거? 수요일날 눈이 내리는 거. 눈이 내리는 거. 자, 그럼 얘도 완성을 해보면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네요. 월요일날 눈이 내리지 않았을 때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자, 이 각각의 상태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요일날 눈이 내리는 경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가 1번 경우, 2번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1번 경우의 확률을 구하고 2번 경우의 확률을 구해서 두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왜? 두 확률은 완전 각기 다른 다른 경우의 확률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해야 우리가 찾는 모든 경우의 확률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1번. 월요일날 눈이 내리지 않았을 때 화요일날 눈이 내려야 돼. 문제 볼까요? 자,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눈이 내릴 확률 얼마? 4분의 1. 지금 이 경우죠.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 눈이 내려야 돼.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4분의 1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내렸을 때 눈이 내릴 확률. 자, 문제 보면 눈이 내렸다면 그 다음 눈이 내리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거든. 눈이 내렸을 때 그 다음에 눈이 내리지 않을 확률 얼마? 이게 3분의 1이야.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눈이 내렸을 때 그 다음날에 또 눈이 내린 경우죠. 즉, 이 녀석의 반대 경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 확률에서 위의 경우를 빼면 되겠죠. 3분의 1을. 그럼 얼마? 3분의 2. 즉, 눈이 내렸을 때 그 다음에 눈이 내릴 확률 3분의 2. 즉, 눈이 내렸을 때 눈이 내릴 확률. 자, 그래서 우리는 눈이 안 내렸을 때 눈이 내리고 또 눈이 내렸을 때 또 눈이 내리고 이게 연달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뭐 해주면 곱해주면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이 되는 거겠죠. 약분해보면 6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두 번째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눈이 안 내려야 돼. 자, 문제 보면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눈이 내릴 확률. 이게 얼마다? 이게 4분의 1이다.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에 또 눈이 내리지 않는 경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에서 의 경우의 반대니까 4분의 1 빼게 되면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눈이 안 내렸을 때 그 다음에 눈이 안 내릴 확률. 즉, 이 경우 얘기하는 거죠. 눈이 안 내렸을 때 눈이 안 내릴 확률. 즉, 그게 얼마? 4분의 3 곱하기. 자, 눈이 안 내렸을 때 그 다음에는 눈이 안 내렸을 때 눈이 내려야 돼. 그거는 눈이 안 내렸을 때 눈이 내려야 된다. 4분의 1 이미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16분의 3.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확률을 구했고요. 우리가 찾는 거는 이 전체, 이 두 가지 경우에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 각각의 확률을 뭐 하자? 더하면 되겠죠. 두 녀석 완전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어떻게 되는 거다? 답은 6분의 1 더하기
밑에 있는 확률 16분의 3. 자, 얘들은 얼마를 약분해야 되냐? 48? 그러면 48분의 8 더하기 얘 밑에는 48분의 9. 그럼 계산하면 48분의 17. 즉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의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는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죠. 경우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경우에서 이 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확률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아마 막 시험에 나온다면 좀 약간 난이도 있는 형태의 문제로서 나올 확률이 있겠죠.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래도 할만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도형에서의 확률. 문제는 1354번이고요. 밑에 그림 원판 A는 6등분, 원판 B는 8등분 되어 있다. 똑같은 조각이 얘는 6개, 얘는 8개 나눠져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두 원판의 하사를 각각 하나씩 던질 때 마침 부분에 적힌 숫자의 곱이 홀수. 숫자의 곱이 홀수의 확률을 구하라. 되게 쉽네요. 자, 여기 나온 숫자랑 여기 나온 숫자의 곱이 홀수다. 그 결과 홀수. 자, 숫자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홀수 곱하기 홀수일 때만 그 결과가 홀수죠. 만약에 하나라도 짝수 곱해주면 그때부터는 짝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앞에 첫 번째 원판에서 딱 던졌을 때 홀수 나올 확률. 몇 조각? 6조각 중에 홀수 조각. 하나, 둘, 셋. 3개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홀수. 자, 얘는 총 8조각 중에 몇 조각이 홀수입니까? 5, 9, 3, 7.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요. 6개. 그 8조각 중에 6조각.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조각에서 홀수를 맞힐 확률이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약분하면 이 앞에는 2분의 1, 뒤에는 2로 약분하면 4분의 3.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 8분의 3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 두 원판의 하사를 던져서 나온 눈을 곱했을 때 그 결과가 홀수의 확률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내가 확률 계산할 때 전체 넓이 6. 여기서 6은 이 동일한 이 6개를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3은 우리가 찾는 세 조각, 3 홀수, 3, 3, 1의 조각 합친 넓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도형에서 확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문제에 맞게 전체 넓이분에 우리가 찾는 부분 넓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학기 마지막 유형까지 다 풀어봤고요. 아직 2학년이니까 문제가 쉬우니까 할만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중3 잘 올라가시고요. 자, 그래서 수업 끝!